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 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찾아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통해서 5차 컨퍼런스에 대해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죠. 굉장히 많은 구독자님들이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되게 기억에 남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컨퍼런스 참가 신청자 구독자님이시고요. 나이는 62세 남자이면서 제주도에 살고 계시네요. 친구랑 함께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주시면서 10만원을 입금해 주셨고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쵸? 입금 확인했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타임님의 찐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리플의 미래와 세계 금융의 대변혁의 시기,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600년만의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주시네요. 타임님의 인사이트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저의 확신과 너무나 같은 그런 생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큰 반명을 받고 있다라고 해주시면서 저에게 큰 동기부여를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동감하시는 구독자님도 계실 것이고요. 리플 가격도 안 오르는데 왜 이렇게 리플을 좋아해? 이렇게 좀 부정 프레임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제 구독자님들 이제 거의 반반 정도 되시지 않을까요? XRP에 대해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가면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그와 반대로 가격이 안 오르니까 당연히 힘들 수 있겠죠. 많은 개미 투자들이 주식에 물리고 코인에 물리게끔 그 세력들이 시장을 조정하니까요. 그쵸? 그렇게 가격만 보는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XRP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것이며 투자하는 것도 이제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 영상의 댓글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투자의 선택은 본인의 몫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저 또한 이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님과 인사이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왜 흔들리지 않는지 아마 많은 가치 투자자분들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거든요. 정성겸이라고 해가지고 정직, 성실,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 유튜버로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신뢰라는 것이거든요.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이 코인을 투자하면서 이 코인 유튜버를 통해 리딩방에 초대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코인이라고 홍보하면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유튜버면 뭐 하겠습니까? 이 신뢰가 기반돼야죠. 여러분들의 돈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뢰가 가는 유튜버분들과 함께 하면서 반드시 가치 투자로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아직까지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초보 투자자분들도 상관없고요. 이제 막 암호화폐를 투자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먼 발걸음 해주시는 것만큼 좋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임선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제 15만원을 이체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링크를 전달해 주지 않으셔가지고 연락처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꼭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부처님 오시는 날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빔이라고 하는 암호화폐의 리스크적인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리스에서도 커뮤니티 글에 이런 글이 난무하고 있죠. 이 부처빔 시기라 그런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붓다빔이라고 불리우는 부처빔이란 2021년도 불장이 왔을 때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큰 급격한 하락을 보였던 이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올해도 2020년과 2021년도처럼 업사이클링이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하지만 반드시 이 베어 트랩의 시기, 기간 조정이 마치고 났을 때 어느 순간 그들이 끌어올리는
그 포모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번스타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비트코인 박스권이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반드시 올해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15만 달러, 최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 이상 비트코인이 찍어주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랠리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슬슬 5월을 필두로 해서 5월 중순, 5월 말까지 어떤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했는지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이 다가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스위스의 넘버원 은행 이 UBS 역시 이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IBIT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공개가 되면서 그 스위스의 금권 세력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는 흔들어댔지만 속내를 들여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었구나, 그 뒤통수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스위스의 대형 금융 솔루션 회사 UBS 그룹의 기업 개요를 통해 대주주 현황을 봤을 때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록의 자금이 굉장히 크게 이미 빼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블랙록뿐만 아니라 역시나 UBS 그리고 뱅가드 그룹의 자금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와 있네요. 그 세계를 움켜쥐고 있는 빅4 자산 운용사들은 전 세계 금융기관의 대주주 현황으로 포진하면서 금융 생태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언급드렸었죠. 이 JP모건도 역시나 제이미 다이먼으로 많이 흔들어댔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하고 있다는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제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을 기만하는 그 모습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SEC라든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흔들어대지만 반드시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베일에 감싸진 그 진실들이 대중들에게 폭로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제가 봤을 때 약 3개월 전부터 서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8월, 9월서부터 이제 슬슬 완전히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다는 포텐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 6월, 7월 잘 버티면서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겠죠. UBS도 봤으니까 이 미국의 1위 금권 JP모건의 뿌리도 한번 보고 갈까요? 역시나 이 막강한 파워를 가진 JP모건 체이스의 기업 개요를 통한 대주주 현황을 봤을 때도 뱅가드 그룹, 블랙록, 스테트 스트리트, 뱅가드 굉장히 뱅가드가 깊숙하게 끼어들어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뱅가드 그룹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헷갈리는 주제를 던지고 있지만 UBS라든지 JP모건 등등 연준을 구성하는 사립은행의 대주주로서 들어가면서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 디지털 생태계 쪽에 녹아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 뱅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차단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이탈했던 이력 또한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전 세계 금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그 대주주 현황에 뱅가드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사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에 이 뱅가드 포럼을 통해서 왜 뱅가드 그룹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봤었죠. 그들은 과거부터 뱅가드를 뿌리로 해서 블랙록, PNC뱅크, 더 나가서 JP모건, 엑센추어, HSBC, 산탄데르 등등을 통해 기승전 리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뱅가드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운용 자산들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 쪽으로 스위프트 2.0의 망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는 가능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뱅가드 그룹이 과연 어떤 속내를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차단했는지 정답지가 공개되는 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시작된 독일의 유대자본의 돈들, 그 빅5의 돈들이 슬슬 디지털 생태계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팩트사항이겠죠.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SEC의 움직임이 하나 포착이 됐거든요. 2024년 5월 28일을 기점으로 이제 슬슬 T+1부터 새로운 이 결제 표준을 시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사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한다면 얼마 안 남은 5월 28일부터 이 새로운 정상 기준을 거래 후 다음 영업을 즉
T+1으로 변경된다는 것이겠죠. 과거부터 그들은 T+3에서 T+2로 단축했고요. 이제 그 결산일 자체가 점점 시기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거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이틀이 아닌 하루 만에 정산이 되면서 슬슬 결제에 대한 신속성이 부과된다는 것. 플러스 알파로 클리어링 하우스 미국의 청산소에서도 최근에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탑재했다? 이 말은 즉슨 리플 네트워크가 미국 전역에 깔리는 순간이, 그리고 페드에서 인정하는 순간이, 그 전에 SEC에서 풀려나는 순간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신호로 보이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XRP 원장의 이 검증인이 한국 시장까지 들어오게 됐네요. 한국 검증인 확보라고 하면서 이 무한블록이라고 하는 인피니티 블록에서 XRP 레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 밸리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증자 역할로의 어나운스먼트를 한 것이죠. 이제 슬슬 한국 시장에서도 XRP 레저에 대한 생태계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채비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브릭스가 언급이 되면서 두 개의 새로운 개발도상국 국가가 미국 달러를 버리기로 합의했다라는 것, 미국의 달러의 헤게모니가 점점 깨지고 있는 것,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모의 시기가 어느 정도 있은 이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시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로 시작되는 그 금융위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플러스 알파 코로나 시즌2가 다시 한번 더 크게 파급 효과를 가지고 병렬적으로 맞물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이 시기 또한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그들은 브릭스의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을까? 여기에 더해서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가세되면서 브릭스 플러스 그리고 오펙 플러스까지 연합체로서 가고 있죠. 이제 슬슬 브릭스의 공동통화의 발의가 수면 위로 떠올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디지털 위안화를 필두로 한 결제 시스템, 이 CIPS라고 말씀을 드렸죠. CIPS의 풀네임은 크로스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으로서 디지털 위안화 그 CBDC를 필두로 해서 이제 슬슬 중국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인티그레이트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는 ILP라고 하는 리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연결고리가 될 것이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의 대표 주자인 러시아 역시 SPFS라고 해서 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라고 해서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을 도입하고 있고요. 내수 시장이 탄탄한 인도 또한 SFMS라는 이 메시징 표준을 도입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루브라, 디지털 루피 등등 그 CBDC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이 탑재되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된다. 리플사의 인터레저 프로토콜 그리고 스위프트 2.0을 구현하고 있는 리플 네트워크가 그 안에 중심축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잘 해석하면서 XRP의 가치 투자를 병행할 수 있겠죠. 많은 분석가들이 XRP의 폭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차트 분석가는요, 이제 XRP의 차트를 그리면서 폭발 시기가 머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늦어도 올해와 내년 안에는 반드시 폭발이 오면서 규제의 명확성, 제도권 수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격변하는 폭등 전에 마지막 개미털기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열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얼굴이 보이고 있고요. 옆에는 리플의 XRP 마크가 보이고 있네요. 그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암호화폐로의 결제, 트위터의 슈퍼 앱으로의 변신에서 리플 네트워크 반드시 혼용돼서 쓰일 수밖에 없는 시대는 올 수밖에 없고요. 이 리플사에서 구현하고 있는 XRP 레저의 유동성 허브가 탑재되는 시점 또한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도지 파더라고도 불리죠. 테슬라 결제까지 반드시 지원되는 소식이 오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밈코인의 대장 섹터에 있는 시바 이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베이비 도지 또한 함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결제에 있어서 페이먼트 메소드를 좀 볼까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코버, 비자와 마스터뿐만 아니라 이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이 도지코인까지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우리는 XRP에 투자하면서 병렬적인 포트폴리오로 도지코인, 시바 이누,
모두 가치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왜 19개의 중앙은행에서 XRP 그 기관들이 축적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을까요? 이는 기사화까지 됐었죠. 19개의 중앙은행은 총 94억 유로에 대한 XRP를 구매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라는 거. 이제 슬슬 JP모건, UBS와 같은 그런 미국의 스위스의 금권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하는 것처럼 그 금융 세력들, 세계 글로벌 리스트들이 XRP를 구매했다라는 보고서가 슬슬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BCBS, BIS에 산하에 있는 하나의 조직이죠. 이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플레임을 살펴봤을 때 바젤 커미티 on Banking Supervision으로서 이 국제결제은행 산하위원회로서 FSB 금융안정위원회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죠. 그들은 은행의 건정성 규제에 대한 주요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에서도 XRP를 매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BCBS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은행이 XRP에 2억 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 뉴스를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에 있는 BIS, 그 산하에 있는 이 바젤위원회에서 많은 금권에서 XRP를 매집하고 있었다? 투자를 유치했다? 그들은 왜 아직까지도 법적 공방전으로 연루되어 있는 XRP를 투자하고 막대한 자금을 넣어놨는지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 BIS 그리고 이 바젤위원회에서도 암호자산 표준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면서 중앙은행들과의 CBDC의 파일럿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가 제도권화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그 표준들을 뿌릴 준비가 완료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레귤레이션과 컴플리언스가 같이 맞물리면서 제도권 수용이 올 수밖에 없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안에 반드시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돼야 된다는 점, 플러스 알파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의 그 ETF 또한 많이 구축이 되면서 코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이 올 것이라는 거 시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CEO 이 빵형이 이야기하고 있죠. SEC는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이제 폐할 시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3년 반을 끌어왔어요. 그쵸? 진짜 징하고 힘들고 가격 때문에 지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독자님처럼 저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쵸? 리플사가 뭔가 프로젝트 하는 거 보고 파트너십 맺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닌데 가격은 왜 이럴까? 왜 그 미국의 행정부 밑에 있는 SEC를 통해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눌러놨을까? 아마 촉이 좀 있으신 분들은 XRP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 리플 렛이자 XRP 렛저 하나의 생태계이자 기관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XRP 그 암호 자산으로서 글로벌 가교통화 브릿지 커런시로서 급부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포텐셜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가치 투자자 분들이라면 투자의 구루로서 성공에 남으실 분들이라면 흔들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기사처럼 트레스 판사든 사라 네번 판사든 SEC가 요구하는 20억 달러 벌금 기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처럼 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수량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죠? 이 법적 공방전이 계속 길어짐에 따라 XRP에 대한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하면서 고래들은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 거래 증가로서 XRP가 약 2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폭발의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 금융 생태계에 집중해 주시고요. 경제 패러다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인공지능이 탑재된 새로운 시대에 살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5차 컨퍼런스 아직까지는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요. 함께 가치 투자로 성공하실 분들은 시간을 기꺼이 내셔서 참석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에도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